이런 식으로 국유재산 물건들은 위치가 좋은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명도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가 있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국유재산 물건들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접근하시는 게 좋은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국유재산 구매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유재산 구매물건들은 국가의 부담, 기부 체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서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국유재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사용하던 그런 부동산인데 이제 활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걸 국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국유재산 물건들은 특히나 이 짜투리 땅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국유재산 물건은 그런 땅들뿐만 아니라 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다. 이런 국유재산 물건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뭐냐면은 예전엔 국가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인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명도가 다 돼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공매 명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명도가 부담되는데 이런 부동산들은 명도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게 이 국유재산 물건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공매 물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강력해서 추천드리는 재산 중에 하나가 이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 물건 굉장히 알짜 물건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물건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국유재산 부동산들을 관심 있게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국유재산에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관리번호가 2012-010-565-087번 사건이었습니다. 소재지를 한번 봐보니 서해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소지하고 있었던 부동산. 굉장히 위치가 좋은 부동산이었죠. 물건 용도를 보니까 상가 업무용 건물로 되어 있었고 재산의 종류를 보니까 국유재산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 그때 당시 감정가 7억 4,500만 원 정도 나왔던 물건인데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때 낙찰이 됐었던 부동산입니다. 그때 당시 어떠한 부동산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가? 먼저 위치부터 한번 같이 봐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한번 보니까 위치가 참 좋았던 물건이죠. 바로 그 원효로 4가 대로변에 접해 있었던 부동산이고 부동산 바로 옆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메모특급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나와 있었던 부동산이다. 요즘에 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굉장히 핫하죠. 예전에 한번 실패를 했었던 사업이긴 하지만 요즘에 다시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실패를 했었던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민간 사업으로 주도가 돼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위치가 안 좋다던가 사업성이 안 좋아서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시기가 안 좋아서 그때 당시 사업이 디폴트가 됐던 사업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방법은 민간 주도 방식이 아니라 공공 주도 방식으로 택지 분할만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택지를 갖다가 민간한테 분양해서 건물은 민간이 알아서 지으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 나중에 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게 되면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해줘갖고 초고층 업무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지구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메모드급의 업무지구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부동산이 공매로 나오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물건이 나왔었는데 해당 물건은 국유재산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이다 이겁니다. 과연 어떠한 국유재산이 공매로 나왔었던 건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바로 이 대로변에 접해 있는 2층짜리 건물 전체가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쓰던 부동산인데 지금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물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파출소 건물이었던 게 공매로 나왔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공매로 국유재산 물건 낙찰받으면 이렇게 파출소도 낙찰받을 수가 있고 뭐 우체국 같은 것도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출소나 우체국 같은 거 낙찰받아서 뭐에다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 파출소나 우체국 같은 경우는 보통 위치가 좋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 낙찰받아서 활용만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큰 부가가치를 누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유재산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현 상태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런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또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워낙 위치가 좋았었던 물건이고 이 물건을 낙찰받은 분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2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 유명 커피숍 브랜드에 직접 전화를 해갖고 내가 용산구 대로변에 2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니네들 이쯤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유명 커피숍 브랜드에서 와서 실사를 한번 나와보니까
건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파출소 건물이긴 하지만 위치가 좋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점 확정되자마자 물건을 매각을 해갖고 수익을 냈었던 부동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유재산 물건들은 위치가 좋은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명도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가 있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국유재산 물건들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국유재산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구매관리번호가 2015-062625-78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소재하고 있던 주거용 건물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재산의 종류를 보니까 국유재산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죠. 토지 면적은 약 2평, 건물 실평수는 4.6평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의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그 최초의 간접평가 금액은 8,850만 원에 나왔었던 물건입니다. 일단 어떤 물건인지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한번 봐보면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중랑지열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물에 오피스텔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국유재산 물건들 중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게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뭐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유재산 물건들을 좀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 국유재산 물건들을 많이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국유재산 부동산들을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원룸형 오피스텔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런 건물의 3층에 오피스텔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보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경우도 빌트인으로 다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동산이고요. 관리 상태가 양호했었던 부동산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국유재산 물건들은 그 공매 담당자와 연락 한번 해보시면은 사전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물건 내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입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경매 물건 같은 거 입찰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전에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국유재산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먼저 내부를 확인해서 하자 같은 게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입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해당 물건은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나와 있었던 오피스텔 물건이라는 게 포인트였고 그때 당시 이 물건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오피스텔 물건이었다더라.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서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또 이제 월세 매분이 나오면은 조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임대사업하기가 좋은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제가 직접 낙찰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그때 당시 어떻게 공매가 나왔었냐면은 총 10개 호수가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에요. 이게 3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물건인데 그 위에 층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5개 호수 그 다음에 오피스텔 5개 호수가 공매가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낙찰받았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오피스텔 5개에 나온 거를 갖다가 이 차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조사 한번 해봤더니 진짜 임대가 잘 나가는 물건이고 임대 수익률도 꽤나 좋았던 물건이라 오피스텔 5개 나온 걸 한 번에 다 입찰에 들어갔어요. 5개를 다 입찰에 들어갔는데 2개밖에 못 받았어요. 2개만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얼마 낙찰을 받았냐면은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보증금하고 월세는 얼마 정도 되냐면은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었다더라.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률도 나쁘지 않죠? 임대 수익률이 그때 당시에도 대출 안 받아도 6% 이상 나올 수 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차를 들어갔던 물건이고요. 이 오피스텔은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왜냐면은 임대가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잘 갖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이런 오피스텔 물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국유재산 물건 낙찰받게 되면은 명도라고 하는 골치 아픈 내용 필요 없이 여러분들 낙찰받아서 임대사업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국유재산 물건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련된 사례 하나만 더 봐보면 공매관리번호가 2019-0500-06730-1번 사건이에요.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단독주택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전 우체국 구 숙사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대전 우체국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그런 단독주택이 공매로 나왔었던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건 용도를 보니까 주거용 건물이 공매로 나왔고 세부 용도는 단독주택, 재산에 대한 종류는 국유재산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건이죠. 그때 당시 감정가 5억 3,400만 원 정도에 나왔었던 물건이고
토지는 약 96평, 건물은 약 49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어떠한 주택이 공매가 나왔었는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러한 주택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보니까 연식이 좀 느껴지는 주택 물건이고 내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니까 참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죠. 층고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집이었는데 안에 내부 상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새롭게 신축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한번 해볼 수도 있었던 부동산이죠.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나와 있었던 물건인가 지도를 한번 같이 봐보면 바로 대전의 서대전역 서쪽 인근에 나와 있었던 물건입니다. 예전에는 이 서대전역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역이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이용객 대비해서는 거의 3분의 2 이하로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역이에요. 예전에 서대전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권도 괜찮았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역 중에 하나가 서대전역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용객 수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오송역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익산역까지 직행하게 되는 고속철도가 개발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서대전역을 이용 안 하게 된 거예요.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대전에서는 더 서대전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상권 자체는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서대전역 서쪽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었던 단독주택이 공매가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을 때 관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떠한 건물을 여러분들 낙찰 받아서 새로 짓고자 했을 때는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입니다. 왜냐면 명도가 빨리 끝나야지 건물을 지어 올려갖고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명도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명도 속도가 굉장히 생명인데 해당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나왔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낙찰 받고 명도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신축을 들어갈 수 있었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었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낙찰 받으신 분이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올린 사례인데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전자지적도를 같이 한번 봐보면은 해당 주택은 도로를 남쪽에 끼고 있었던 주택이 공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원을 같이 봐서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니 바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주거 지역에다가 건축물을 지으실 때는 일조권 제한을 생각하셔서 건물을 지으셔야 된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해가 정남방향에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보는 걸 일조권 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처럼 도로가 남쪽에 접혀져 있는 부동산은 해가 정남방향에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남의 땅. 남의 땅에 그림자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남의 땅에 일조권을 침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조권 제한에 따라서 건물을 사선으로 잘라서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동네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건축물을 지을 때 네모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단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던가 건물을 이렇게 사선으로 지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일조권 제한 때문에 건물을 사선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축물들입니다. 그렇게 짓게 되면 원래 받을 수가 있는 용적률 전부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해당 부지 맞은편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도로를 북쪽에 접하고 있죠. 이런 땅들은 해가 정남방향에 있을 때 그림자가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남의 부지가 아니라 도로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땅들은 일조권 제한의 침해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용적률을 전부 다 인정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주거지역 내에다가 건축물을 지으실 때는 일조권 제한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전에 낙찰 받으신 분이 다시 건물을 신축을 해놓은 사례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로드뷰를 같이 한번 봐보면 1층에다가 상가도 하나 놓고 위에 층에다 주택을 갖다 지어서 상가주택 건물을 지어놓은 사례죠. 보니까 위에 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가져 있죠. 이게 바로 일조권 제한 때문에 잘려나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유재산 물건은 가장 큰 메리트가 명도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낙찰 받고 바로 활용이 가능한 물건이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 물건들 나오면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